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1-2 챕터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세일즈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서비스 세일즈의 전략에서 고객 중심 세일즈 판매 7단계 프로세스의 순서와 각 단계별 주요 특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프로스펙팅에서 충성도에 따른 5단계 고객의 특성을 학습할 거고요. 3단계에서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유형, 그 예를 함께 학습할 거고요. 4단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품을 설명하는 FAB 기법을 이해하고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연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의 크로징에서는 세일즈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기법의 개념들을 이해하고요. 각 기법의 커뮤니케이션의 예시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인 의미에서 서비스 세일즈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관계 형성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전적인. 그리고 고객을 파악하는 거, 이거 뭐 20, 그다음에 판매를 제한하는 거 많이 마무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날의 세일즈는요. 일단 고객과 관계 형성이나 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애하는 시간은 고객을 파악하는 거예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구매에 더 관심을 갖는지 이런 고객을 파악하고요. 판매를 제한하는 거 또 공을 들이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아주 짧게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세일즈와 21세기 세일즈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세일즈가 판매 제한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것과 달리 현대 세일즈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강화에 중심을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세일즈와 21세기 세일즈의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별이 3개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는 고객 중심 세일즈 판매 7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프로스펙팅,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그리고 어프로칭,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니즈, 지금 현재 고객의 문제,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추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반론이 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는 포장이 이거밖에 없나요? 이거는 색깔이 이 색깔밖에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올 텐데요. 그 반론을 극복해야죠. 고객의 이견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반론 극복. 그 다음에 이제 크로징 해야죠. 세일즈 상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 네트워크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단계. 고객 중심의 세일즈 판매 7단계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거 시험 문제에도 기출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충성도에 따른 5단계 고객 분류 중 맞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요. 각각을 설명해 놓고 그 앞에 있는 고객들을 골라서 쓰는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분류는 굉장히 자주 뒤에 C에 가서도 있고 A에서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류인지 고객의 충성도에 따른 5단계 분류입니다. 충성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충성도에 따른 5단계 고객 분류 5가지. 의심 고객, 잠재 고객, 일반 고객, 단골 고객, 옹호 고객이 있습니다. 의심 고객은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요, 의심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그냥 상술이지 않겠어? 저렇게 정말 되겠어? 이렇게 상품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의심이 많은 상태? 의심 고객이고요. 잠재 고객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내가 관심을 표명했어요. 그 관심을 근데
구매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잠재 고객. 일반 고객은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별표 적어도 한 번 이상 구입해 본 사람, 고객을 얘기합니다. 단골 고객은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사람, 고객을 지칭합니다. 자, 옹호 고객은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 옹호 고객,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 옹호자들은 뭘 해주느냐? 입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다른 고객에게 추천을 계속 해줘서 재구매도 되지만 신규 고객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 충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고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도에 따른 5단계 고객 분류 꼭 기억해 주시기요. 자, 충성도에 따른 고객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은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접근을 하였지만 아직 구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고객.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잠재 고객이죠. 자, 이번에는 서비스 세일즈에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개발하기 위한 5가지 전략. 첫 번째, 유지하지 말고 개발해라. 너무 유지만 하지 말고 계속 개발해라.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자꾸자꾸 알려야겠죠. 그리고 경험자와 증인을 확보해라. 우리 어떤 물건을 사면 밑에 보면 구매 후기를 한 번쯤 살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너무 좋은 말만 써있지 않고 적절하게 이건 불편하다고 써있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 뭐 배송이 느리다든지 생각보다 크기가 뭐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증언들, 경험자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잠재 고객들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객의 니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재평가해야 되고요. 5번째는 미래의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고객이 미래에 그게 필요한 시점에 가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고객 개발을 위한 5가지 전략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재 고객이었다가 이제 우리 고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라포를 형성해야겠죠. 라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친근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관계 형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라포 형성을 위한 멘트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여러 개 옵션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뭐 날씨, 뭐 건강, 연애, 분위기,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이 고객이 단골 고객이라면 뭐 이사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저도 뭐 이사 준비를 한다고 말문을 먼저 트신 고객에게는 저도 곧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상이라든지 어머 벌써 봄이 걸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개 옵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언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맨이 되고자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단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사실 원천이 뭐가 될까요? 좋은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좋은 책, 그 다음에 저는 책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좋은 시집 같은 것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출퇴근하시는 동안 꾸준히 읽어주신다면 사실 굉장히 고객과 라포를 형성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적극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처음부터 막 글이 많거나 두꺼운 책으로 시작하시지 말고요. 가벼운 시집이나 에세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서적도 읽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책 말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독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모르는 사람들과 라포를 형성하거나 처음에 친밀감을 유발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속마음을 읽는 뭐 여러 가지들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청인데요. 고객의 자발적인 이야기를 경청하면 고객의 마음을 쉽게 열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들을 청자가요, 임금님의 귀가 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14번 듣는다.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요, 좀 친근하게 들어주시면 좋고요. 주의를 집중해서 막 주의가 산만하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장구 쳐주시면 좋겠죠. 리액션 좋은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좀 흥미를 갖고 들어주십시오. 물론 내가 그 얘기를 1000만 번 들었어요. 1000만 번 들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이 고객은 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고 계속 하셔도 흥미를 좀 갖고 들어주시고 바라보고 들어주세요. 고객은 얘기하는데 내 할 일 하느라고 고객을 바라보시지 않는 건 고객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지금 이제 뭐 어떤 학생이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해요. 그래서 선물을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새내기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겠어요. 20살이 돼서 20살이 된 청춘에 대해서 뭐 덕담을 해줄 수도 있고, 아, 정말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니즈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잘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질문을 잘 하려면 1번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질문의 효과에는 1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부단한 고객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 답을 정해놓고 온 고객들은 차라리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응대하거나 어떤 세일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답을 구하는 눈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그 대답하는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요. 질문하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잘 관찰하시고 이쪽 거보단 이쪽 거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지 이런 걸 유도해서 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자극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대답 가능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물어볼까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선물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스승님이세요? 아니면 엄마 아빠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분께 선물하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자체적으로 또 정리할 수 있고 우리도 이 고객에게 물건을 어떤 것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스승의 날 스승님을 찾아뵈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첫 월급을 탔는데 엄마 아빠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통제가 됩니다. 질문은 사람을 좀 논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정이 좀 통제되고요. 대화의 방향을 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질문을 해주면 상대방하고 교감을 느끼게 되죠. 고객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아직 학생이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라고 우리가 되려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주세요. 상대방의 관심 분야에 대한 거 질문을 통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하면서 설득이 됩니다. 사실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니즈를 파악할 때는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7단계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와 마음을 알기 위해 최적화된 질문을 해라. 자, 정답 고르셨습니까? 네, 니즈 파악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1번은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거고요. 2번 어프로칭은 타겟 고객을 다가가는 거고요. 이거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클로징은 세일즈 상담을 마무리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니즈 파악할 때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유형의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기출 빈도가 다소 높습니다. 자, 상황 질문, 문제 질문, 그리고 확대 질문, 해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질문은 배경 사실과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으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황 질문을 남용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켜요.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셨나요? 이런 정도 질문해 주시고요. 문제 질문은요. 고객의 문제나 어려움 또는 불만을 밝혀내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휴대폰을 바꾸러 매장에 왔을 거잖아요. 그게 너무 연식이 오래된 건지 어떤 게 불편하셨는지를 고객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요. 고객의 문제를 자신의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하고 적절한 문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질문. 자, 이번에는 확대 질문입니다. 고객 문제의 시사점이나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를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개발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불만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계속 놔두시면 비용이 더 청구된다든지 지금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좋은 어떤 어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휴대폰을 자주 이용할 수 있으실 텐데 지금 그대로 가면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해결 질문은 문제 해결의 가치나 유용성을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바탕으로 질문합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미션의 해결책을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갖고 있죠. 이번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면 여러분, 자, 프레젠테이션, 추천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와우 팩터를 발굴하는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와우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자신의 와우 팩터를 찾습니다. 잠재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고객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안내 직원. 그 다음에 대기 시간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잡지나 어떤 것들. 여기는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개발하는 거기도 하고요. 전술과 전략을 발굴합니다.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연출을 좀 활용하는데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도 차이가 있고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타겟 대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건 좀 연출이나 개발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고객과의 공통점, 감사를 전할 때 기억에 남을 만한 방식, 그 다음에 이해와 존경을 드러내는 말 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누구나 차별화하고 싶죠. 상품 특성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자신만의 차별적 전략을 시도합니다. 요새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데 물건보다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사실 받자마자 이거 너무 예쁘거나 포장을 뜯기가 아까워요 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안에 내용물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의 시도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추천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끈기로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긴 할 텐데요. 사실 저관여 제품을 막 끈기 있게 설득할 수는 없죠. 고관여에 관련된 제품 같은 것들은 좀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속은 적게,
실행은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약속은 적게, 그 다음에 실행은 정말로 빠르게 많이 해주는 것들. 고객한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판단이 서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객님께 꼭 정말 잘 맞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정보를 제공해서 관심을 끌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설득을 위한 FAB 화법인데요.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 설명할 때 막연하게 저희 제품이 좋습니다. 레스토랑 가서 이 집은 뭐가 맛있나요? 물어보면 다 맛있어요. 이러면 다 맛있는지 알지만 좀 성의 없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이 상품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장점, 어드밴티지 뭐가 있는지, 앞서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발생하는 우리 상품의 좋은 점, 그 특징이 어떤 것 대비 좋은지, 뭐 화장품으로 예를 들면 다른 타사 제품보다 화이트닝 효과가 훨씬 더 좋다든지, 주름 개선에 효과적으로 탁월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각질을 제거하는데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좋은 점, 베네핏,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장점 때문에 고객인 내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이나 가치는 뭐가 있을지, 이거를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거겠죠? 위 내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그래서 뭐 FDA 승인, 뭐 미국의 무슨 학회지, 뭐 그 다음에 무슨 임상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다 붙여놓고요. 뭐 식품에 관련돼서는 뭐 칼로리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요새는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냥 주세요 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성분까지 다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맞게 설명할 때 이 4가지 장점 중에서 고객이 우리 상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당연한 어떤 전략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잘 해주셔서 내 고객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특징, 장점, 이익, 증거 이렇게 놓고요. 이걸로 이제 변형된, 응용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여러분 많이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지금 이 고객 설득을 위한 화법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로 반론이 없는 제품이라는 건, 그 다음에 설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반론이 생길 텐데요. 자, 2가지. 서비스 세일즈맨이 당면하는 저항,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업무 패턴의 변화에 뭐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불쾌한 피드백이나 반응에 방어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요.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변화 같은 데 또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다 여태 일주일째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실 단계가 됐는데 갑자기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서비스 세일즈맨으로서는 굉장히 큰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일 때 서비스 세일즈맨들은 어떠한 자세로 응대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누군가 타인을 가리키다 보면 가리키면서 배워지는 게 있고요. 이거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 패턴의 변화는 밀어내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이나 줌의 세상으로 굉장히 앞당겨져서 왔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정말로 그 25분짜리 한 강을 찍는데 반나절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 토시 하나만 틀려도 다시 막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줌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줌 회의나 줌으로 수업한다는 게 불편하다거나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 패턴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 주시겠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좀 그럼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나도 그걸 좀 활용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우리가 실전에서 만나면요,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그것을 해본 전문가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와인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소믈리에예요. 그러면 이 소믈리에보다 정말 몇십 년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음해 보시고 와인을 공부하신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실행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럼 그분들한테 배울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 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자기의 해박한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공유해 주시는 걸 즐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피드백은 압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네. 그런데 이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상 시나리오 같은 걸 먼저 작업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항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품에 대한 거고 기업에 대한 거지 나에 대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을 활용해서 스스로 좀 강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맨이요, 처음부터 경력이 쌓일 때까지 고객과 불편하지 않은 서비스맨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일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이 켠켠이 쌓이면 나도 좀 여유롭게 이 상황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같이 흥분하지 않고 그 저항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강화시키는 어떤 범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맨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임하는 서비스 분야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유형의 공부라든가 업무 지식 같은 것들은 촘촘하게 공부해 놓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론을 극복할 때는요, 효과적인 반론 극복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반론을 시작하면 좀 감정적으로 욱하기도 하죠. 반발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나도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점과 일치점에 대해서 고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요. 대신 반론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이나 모호한 점, 모순점 등을 질문의 형태로 지적하는데요. 딱 이렇게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셨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경청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가 안 된다고 고객센터에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고객님 저희가 문자로 한번 넣어드려 볼 테니까 그대로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지금 이거 버튼 보이십니까? 이렇게 눌러 들어가거나 요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반론을 잡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상대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에서 상대방의 주장보다 우월한 점이 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누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고객님 그런 의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 중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떠신지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은 점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고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론을
끝나면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화로 하는 고객센터는 녹취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새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러한 이유로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 번씩 더 요약해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크로즈하는 기법 중에서. 그래서 반론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반론 내용을 명확히 하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반론을 요약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일즈가 다 끝나갑니다. 세일즈를 마무리해야겠죠. 클로징 해야 되는데 세일즈 마무리에도 기법이 있습니다. 권유형 마무리냐 지시형 마무리냐. 권유형은요. 간단하고 감정 조절이 쉽고요. 멋지고 강력한 방법으로 세일즈 막바지의 거래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 중에 걱정되시거나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다 설명을 했어요. 고객님,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매하시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얘기는 다 끝났는데 고객님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거고요. 지시형 마무리는 추정 승낙 마무리 또는 마무리 후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속해서 실행 계획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지금까지 설명이 다 이해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계약서 작성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에 따라서 사실 어떤 마무리를 하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세일즈 마무리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양자택일 마무리와 2차적 마무리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택일은 자,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을 선호해요. A와 B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검정색과 회색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이런 거. 그다음 2차적 마무리는요. 매우 인기 있는 방식으로 고객이 먼저 작은 결정을 차근차근 해 나감으로써 비교적 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는 이러이러한 휠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안에 시트는 이러이러하고 뭐 화재가 났을 때도 이러이러하고 아니면 뭐 핸들은 이렇게 뭐 안에 어떤 옵션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끝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계약을 할 때 큰 결정에서는 좀 손쉽게 고객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먼저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건 상황이나 제품에 따라서 어떤 마무리를 하는 것은 다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인형 마무리와 긍정 암시 마무리가 있습니다. 승인형 마무리는 주문서 마무리라고도 합니다. 승인서 마무리는 주문서 마무리라고도 한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고요. 세일즈 상담 막바지에 주문서랑 판매 계약서 이미 꺼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여기 성함과 연락처 써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쓰면 이게 승인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인형 마무리. 자, 긍정 암시 마무리는 노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조건 말씀드렸는데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요. 뭐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진행한다는 얘기니까요. 각 세일즈 클로징 마무리에서는 어떤 제품인지 가격대가 얼마인지 내 앞에 있는 지금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방문하셨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마무리 기법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마무리까지 다 해서 판매했는데 예전에는 상품을 판매하면 끝났어요. 고전적인 세일즈 방법에서는. 그러나 지금은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객들은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물건을 사서 잘 쓰고 이게 너무 좋으면 옆집 사람한테 친구한테 야 그거 너무 좋더라. 그거 써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요. 요즘은 공유라는 걸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뭘 해요? 공유를 합니다.
이거 써봤는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맛은 이렇고요. 포장지는 이렇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팔로우업, 고객의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구매 전이나 구매 후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과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로열티 프로그램인데요. 고객의 구매 결정 이후에도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추가적인 세일즈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프로그램은 고객 유지 전략 중 하나로 고객이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쿠폰이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 뭐 2달 안에만 갖고 오시면 제품을 하나만 더 구매해 주시면 어떤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다양한 쿠폰 제도, 그 다음 포인트 제도가 있죠. 단순 적립에서 고객 정보와 연계한 적립까지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20살인 시절에는요, 신용카드가 뭐 지금처럼 많진 않았지만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가 누적되면 그 포인트만큼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락앤락이라든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모공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대상 타겟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꼭 물건을 구매해야 되나요? 나 이 포인트로 물건을 다시 살 수는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새는 포인트가 현금화돼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카드, 개별 고객들의 거래 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죠.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가입 경로 같은 거 물어볼 때 어떠어떠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물건들은 내가 자주 가는 그 사이트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거 좀 떨어질 때 됐어. 이 사람이 장을 보면 밑에 내역이 쭉 뜨겠죠? 당신 지난번에 이거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구매 안 해? 그러면 내가 자주 쓰는 데는 사실 이 종류가 좀 정해져 있는 범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에는. 그럼 맞다. 이거 구매해야 되네 하고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을 유도하죠. 이런 모든 관계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존굿맨 법칙이 있어요. 불만 고객이 직원의 대응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만이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재방문율 또는 재구매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존 굿맨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샀는데 그냥 그런 고객 말고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컴플레인을 심하게 했어. 그런데 그 컴플레인을 제기한 고객을 내가 충분히 만족시켰어. 나도 오해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사용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만족한 고객이 나중에는요, 재방문과 재구매율이 훨씬 높은 법칙. 그래서 이걸 존 굿맨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되기도 하니까 법칙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객 상담 전략에 있어서 어프로칭,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FAB 화법, 라포 형성, 충성도에 따른 고객 분류, 와우 팩터 찾기. 자, 고르셨습니까, 여러분? 자, 라포를 형성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질문은 니즈 파악하는 단계고요. FAB 학법은 프리젠테이션 단계에서, 충성도에 따른 고객 분류, 프로스펙팅 단계에서, 와우 팩터 찾기는 프리젠테이션 단계에서 진행한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일즈 단계로 적절한 것은 이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답을 골라볼까요? 자, 고르셨습니까? 자, 첫 번째 프로스펙팅, 그 다음에 어프로칭, 그 다음 니즈를 파악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반론을 극복하고 이런 단계로 진행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방법으로도 출제되고요. 각각을 설명하고 고르는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일즈 7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객의 구매 결정 단계별 서비스 세일즈맨의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서 니즈 인식 단계, 선택안 비교 평가 단계, 불안 해결 단계, 도입 단계인데요. 니즈 인식 단계는 자신의 불편과 필요를 느끼는 단계예요. 내가 계절이 바뀌었는데 마땅히 입을 점퍼가 없네. 이렇게 자신의 불만과 어떤 불편 같은 것들을 느끼는 단계고요. 선택안의 비교 평가 단계는 다양한 방법의 시장 조사, 검색을 하겠죠. 여러 가지에서.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밖에 가서 봤던 그 제품과 온라인의 이 제품 중에서 두 개가 고민되네. 이런 단계. 불안 해결 단계는 구매 결정을 하였지만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도입 단계는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즈 인식 단계에서는 3가지 전략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만을 밝혀야 합니다. 불만이 없다면 고객이 제품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불만을 좀 개발해내야겠죠. 자사 제품 아니라 타사 제품들도 비교해보면 조금씩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밝혀낸 불만을 세일즈 토크를 통해서 심각가 수준으로 증가시켜서 고객의 행동을 좀 유발하는 거예요. 그걸 여태 쓰고 계셨어요. 그거 너무너무 불편하실 텐데 저희 제품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시켰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선택적으로 강화합니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역에서 더욱 강한 불만을 느끼도록 좀 유도해 주는 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고객이 니즈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 이번에 한번 바꿔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불만 해결 단계에서 결과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원칙이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자, 고객이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불안을 무시하지 않는다. 고객과 서비스 세일즈맨이 초기에 신뢰관계를 좀 쌓는다. 세 번째, 고객에게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둔다. 네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불만을 해결한다. 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즉각적인 비즈니스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죠. 뭐냐면 구매했으니까요. 휴대폰을 구매하고 운동화를 구매했어요. 또 다시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대기 전략보다는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 기존 고객으로부터 극대의 비즈니스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분이 운동화 구매 시기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로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광고나 홍보나 어떤 우리 거에 프로모션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고객의 니즈를 계속 유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비스 세일즈의 전략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3챕터에서는 고객 상담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